저는 톤코인이 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보다가 매수하고 싶은 코인들이 1순위, 2순위가 솔라나랑 톤입니다. 얘네들은 10배, 20배 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죠. 네, 톤코인. 사실 저는 톤코인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텔레그램을 좋아하거든요. 예, 텔레그램 CEO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제가 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어떤 CEO 인터뷰냐면 제 커뮤니티에 보시면 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랑 이게 이분이 텔레그램 CEO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 친구 되게 좀 젊잖아요. 그럼 보면은 몇백만 달러가 현금으로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만 10년 전부터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는 몇백만 달러 정도 은행 계좌에 있고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백만 달러. 그것만 해도 뭐 대단하긴 하지만 현금 수백만 달러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고 뭐 얼마큼 있는지 모르죠. 뭐 되게 많지 않을까요? BTC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CEO잖아요. 텔레그램은 참고로 이게 상장조차 돼 있지 않아요. 뭐 이분이 얼마큼 이 CEO가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을 갖고 있겠죠. 뭐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사용자 수가 유저 수가 한 9억 명이라고 합니다. 한 내년 정도면 10억 명 돌파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엄청난 텔레그램인데 이런 분도 부동산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코인이랑 현금만 있는 거예요.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거든요. 제트스키, 요트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비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보다 프리덤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빅 에셋이 아예 없다. 뭐 하와이에 있는 섬이나 뭐 그런 뭐 땅 뭐 이런 게 뭐 전혀 없다. 리얼 에스테이트 뭐 그러니까 부동산도 전혀 없고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 써 있죠. 자유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와,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는 내가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인가요? 어쨌든 소비에트 유니언이라 그러더라고요. 러시아라고 쓸게요. 편의상. 러시아에 있다가 독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또 싱가폴로 갔대나? 그러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뭐 요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미국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여기저기 진짜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는 좀 커뮤니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은 거의 한국인들만 쓰잖아요. 외국 사람 쓰는지 잘 모르겠고 텔레그램은 전 세계인이 다 쓰죠. 그러니까 한 10억 명이 됐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이 멋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 니네 뭐 코인 하면서 너 불법적인 거 저지르는 거 아니야? 니네 그 자료 DB 좀 다 갖고 와. 그래서 뭐 FBI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뒤져도 안 줍니다. 안 돼. 우리는 니네한테 협조하지 않을 거야. 국가가 협박을 해도 그걸 주지 않아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강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쫄아서 네 여기 있습니다 할 것 같은데 안 돼. 그건 니네 일이고 니네 사정이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린 다 폐기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이 그 덕분에 암호화폐는 뭔가 좀 프라이버시가 되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우선하고 있는 거죠. 이 인터뷰를 제가 영어도 짧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어찌됐든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되게 젊은 친구인 것 같은데 되게 강단 있고 멋있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 투자자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는
텔레그램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되게 코인의 진심이에요. 이렇게 코인의 진심이고 텔레그램의 진심인 이런 양반이 텔레그램이 만든 코인이 톤코인이잖아요. 저는 톤코인이 그래서 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do your own research.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톤코인 뭐 얼마 투자하지 않아요. 뭐 한 100개밖에 없습니다. 톤코인 100개. 뭐 해봤자 뭐 1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하여튼 뭐 요 정도만 저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빠지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OKX에 상장된 게 한 2022년 5월 정도였는데 되게 암울했을 때 상장이 됐네요. 요럴 때 제가 투자를 못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때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텔레그램 CEO 인터뷰를 2022년에 봤다면 사실 저는 텔레그램 뭐 잘 안 하거든요. 카카오톡만 쓰지. 그때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 가치를 알아보고 요럴 때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지금 매수하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오른 다음엔 잘 안 사거든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한번 빠져줘가지고 한 5달러까지 빠져주면 요때는 조금 더 사볼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1000개까지는 안 살 것 같고 뭐 몇백 개 수준 정도 네, 더 매수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텔레그램은 저는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7불인데 뭐 이게 뭐 한 30불 정도 갔다고 칠게요. 30불 정도 갔다가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크게 빠져서 뭐 한 1, 2불? 욕심이 좀 과하긴 하지만 30불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1, 2불까지 빠지면 한 2026년쯤에는 네, 요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보다가 매수하고 싶은 코인들이 1순위, 2순위가 솔라나랑 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매수하고 싶진 않고요. 2026년이 오면 저는 솔라나랑 톤을 둘이 합쳐서 뭐 한 1억 원어치 정도? 네, 요 정도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얘네들은 10배, 20배 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2026년에 이렇게 아주 쌀 때 매수를 해서 1억어치 매수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20배가 됐다. 그럼 20억 되는 거잖아요. 뭐 한 2029년쯤엔 되겠죠? 한 3년 정도 보유해서 10배에서 20배 벌 수 있으면 요것만 해도 한 2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 돈이면 서울 웬만한 데 빌딩 살 수 있거든요.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미 올랐는데 이때 뭐 많이 사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지금 매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인으로 인생 역전을 하려면 일단 엄청 쌀 때 사야 돼요. 톤코인은 네, 그런 코인은 현재는 아니다. 나중에 2026년이 와서 큰 폭으로 빠지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사볼만 하지 않나. 제 생각에 한 요 정도 가격대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한 4불에서 5불? 요 정도까지 하락장에 빠지면은 전 그래도 꽤 많이 사볼 생각입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솔라나와 톤이 한 2030년쯤 되면은 저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저 혼자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BNB도 되게 좋은 코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빠져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BNB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덜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를 좀 안 줄 것 같아요. 네, BNB는 생각 없고 솔라나랑 톤코인은 나중에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둘 다 많이 빠지면 반반 사고 솔라나만 많이 빠지면 솔라나만 사고 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제 전략이고요. 네, 그렇게 제가 좋게 보는 텔레그램이 현재 뭐 한 340억 달러 정도 네, 되는 거죠. 이게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완전 희석 가치가 뭐냐면 아직 발행이 안 된 것까지 다 발행한다고 치면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면은 340억 달러예요. 그럼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략 한 1390원쯤 되나요? 대략 1390원이라고 칠게요. 340억 곱하면은 한 47조. 싸지 않죠. 네, 하지만 솔라나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100조 정도까지는 이번 장에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톤코인 투자하느니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 투자하겠어요.
저 이거 100개밖에 안 샀어요. 네, 앞으로 더 살 거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은 저는 더 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네,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톤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 텔레그램 설립자, 아까 인터뷰 보셨잖아요. 네, 이 사람 이름이 파벨 듀로프입니다. 파벨 듀로프가 2주 전에 600만 달러 상당의 낫코인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낫코인이 텔레그램에서 만든 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갑이잖아요. 절대갑. 저는 크립토 시장에서 나중에 텔레그램이 절대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도 갑이죠. 바이낸스와 텔레그램.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한 건 없지만 일론 머스크의 X 이렇게 세 개가 현재는 절대 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는 바이낸스의 힘은 점차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텔레그램하고 트위터가 좀 크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파벨 듀로프한테 낫코인을 좀 기증을 한 거예요. 왜 기증을 하냐? 텔레그램에서는 각종 프로젝트들을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니네들끼리 경합을 해봐. 이거를 앱 배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코인 쪽도 배틀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낫코인도 최근에 뭐 한 300% 정도 막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6배 오른 것 같은데 이 낫코인이 원래는 예스코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리면 코인을 줬어요. 지금은 한 개에 30원이 넘지만 클릭 한 번에 30원이었던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받은 게 낫코인입니다. 그래서 니네 낫코인 괜찮네. 니네 이런 거 한번 그럼 내가 상장시켜 줄게 한 거예요. 절대 갑이니까. 텔레그램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낫코인은 오히려 톤코인보다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됐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톤코인은 바이낸스에 없어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이가 좀 안 좋나? 어쨌든 톤코인은 바이낸스에 없는데 뭐 OKX나 뭐 비트겟 뭐 이런 데는 있죠. 그래서 톤코인은 요런 데에는 상장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낫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 상장돼 있어요. 상장을 좀 많이 시켰죠. 그러면서 낫코인 가격도 많이 부응하고 그러면서 또 캐티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캐티즌이 앱배틀 시즌2, 시즌3 둘 다 1등을 했거든요. 캐티즌 저도 자동으로 좀 돌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돈을 쓰겠더라고요. 잘못하면 톤코인 사가지고 물고기 사가지고 뭐 하면은 레벨을 좀 빨리 올릴 수 있거든요.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티즌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캐티즌은 잘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낫코인의 후발 주자로 엄청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예스코인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그 뒤에 앞으로 좀 많은 코인들이 뒤따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장점은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O.net 이것도 그냥 스테이킹만 해놓으면 IO.net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요런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스테이킹 하거나 아니면 런치풀 참여하거나 뭐 이렇게 에어드랍 받고 무료 채굴하고 요런 것 쪽으로 앞으로 좀 많이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쪽에서 앞으로도 좀 무료 채굴 프로그램들, 게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검증 중이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몇십 개 되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한 3, 4개 수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근데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냥 남는 시간에 그냥 화장실에서 시간 있을 때 막 5분 정도씩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재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트럼프는 이제 암호화폐만 해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3천만 달러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만 달러만 있어도 100만 장자인데 3천만 달러가 암호화폐만 해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400억이 넘거든요. 대단하죠. 네, 한 2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420억 대단하죠. 이게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트로그예요. 트로그. 밈코인이거든요. 트럼프는 대부분의 재산이 암호화폐 재산이 밈 계열입니다. 트로그라는 코인이랑 트럼프 이것도 밈코인이에요. 다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이더리움만 해도 개수가 많죠. 이 이더리움 왜 있냐면 본인 NFT 있잖아요. 트럼프가 자기를 바탕으로 해서 NFT를 발행했어요. NFT를 판매하면은
이더리움을 받거든요. 그렇게 된 이더리움만 해도 471개의 이더리움을 받게 된 겁니다. W 이더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진 거는 밈이랑 밈 NFT 뭐 비슷한 거죠. 밈이나 NFT나 뭐 이거 매도해가지고 받은 이더리움 뭐 이게 그냥 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밈이나 NFT 팔아가지고 3천만 달러를 번 거예요. 뭐 트럼프는 엄청난 인플루언서지 않습니까? 전 미국 대통령이고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요걸로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거죠. 네, 트로그랑 트럼프 좀 코인 좀 보여드릴게요. 밈 코인입니다. 시총이 엄청 작은 코인이거든요. 1억이니까 네, 시총이 다 해서 한 350억 정도 되네요. 35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코인인데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6월 2일 날 나왔대거든요. 극초기죠. 극도로 위험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이 350억인데 이게 대부분을 다 트럼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얘가 한 80%? 반 이상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을 도널드 트럼프가 다 갖고 있고 유통되는 물량은 사실 엄청 적은 거죠. 네, 100%다 발행됐습니다. 민코인이니까 요거를 투자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한 10만원어치만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주 조금만. 그냥 복권 같은 느낌이죠. 이게 많이 오르면, 트럼프는 조 단위로 벌게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정식 거래소에 상장된 건 없는 것 같고, 뭐, 유니스왑 같은, 뭐, 덱스 거래소라고 하죠. 네, 스왑이라고 하는데, 코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더를 트록으로 바꿔주고, 뭐, 요런 것만 됩니다. USDT를 트록으로 바꾸는 거는 뭐 엘뱅크 뭐 이런 데에서 되네요. USDC를 트록으로 바꾸는 것도 유니스왑에서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저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뭐 10만 원, 뭐 10배 올라봤자 100만 원이니까 큰 의미는 없어서 네, 요거는 저는 안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마가라는 트럼프 코인이거든요. 요게 트럼프 코인인데 요거를 좀 진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얘는 좀 많이 떨어지면 매수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 좀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져가지고 한 요 정도 한 12,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좀 매수를 해볼까도 좀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아까 봤던 그 트로그가 트럼프를 개구리한 건가요? 트로그? 네, 하여튼 트로그보다는 좀 시장의 반향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고 얘네는 그나마 좀 분산이 되는데 이건 뭐 트럼프가 거의 다 갖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얘가 이제 좀 많이 빠져주면은 12,000원 수준으로 오면은 조금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얘네들도 정식 뭐 제대로 된 거래소는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저는 이게 레이디움 쓰니까 이게 솔라나를 트럼프 민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스왑이나 레이디움, 팬케이크 스왑 이거는 바이낸스 체인 쪽입니다. 요런 걸로 바꾸는 게 가장 거래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거는 유니스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7,600억 정도거든요. 와, 거의 뭐 이게 한 1조 정도 되면은 10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기가 엄청 많죠. 네, 대통령이 하는 민코인이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대놓고 돈 벌겠다는 거죠. 하여튼 뭐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당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작년에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에 월말에 한 번이라도 해외 계좌에 5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과세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올해까지는 과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해서 손해볼 게 별로 없으니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 내가 한 10억어치 코인이 있다.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업비트나 이런 데 들어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양도세 내야 될 수 있어요. 이게 올 말 기준으로 이게 취득가액을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고 이거 다 100% 양도세 내면은 22% 내면 2억 2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한 번이라도 갖고 계셨다면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신고를 할 생각이에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지금 현재는 5억이 넘는데 작년에는 5억이 아마 안 넘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신고를 할 생각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내년에 꼭 신고하세요. 작년에 5억이 넘었다면 네, 지금 신고 기간이죠.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네, 세무사 분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계좌 코인 신고 이거 치면은 뭐 세무사분들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통해서 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트위터 자주 보는 분들 중에 윌리 우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그래도 인사이트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윌리 우라는 이분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72,000 정도 도달하면은 숏 포지션이 단계적 청산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서 이게 숏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청산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10배로 20배라고 할게요. 20배로 이렇게 숏을 잡고 있다고 치면은 이게 5%만 상승을 해도 다 청산이 돼요. 청산이 되면서 반대 매매라고 하죠. 숏을 잡고 있으니까 이때 강제로 매수를 하면서 이거를 돈을 빵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매수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72,000까지 가면은 이게 숏을 터트리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을 다음 주에도 넘을 수 있다는 이런 전망치들이 있어요. 72K를 넘어서면 74K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점이죠. 여길 넘어설 수 있고 74K 넘어서면은 1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기요사키 형님이 로버트 기요사키 형님이 10만 달러 올해 25년 6월에 도달한다.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죠. 네, 저는 되게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3월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6월 달에 10만 불까지 가는 거는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72,000달러를 넘어서면은 74,000까진 몰라도 한 73,00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저는 한 번쯤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렇다 할 하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바로 빠지지 않고 한 번쯤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네, 이 다음에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4K 근방이 오면은 저는 추가로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게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 지금 고용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고용이,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할게요. 실업률이 그동안 되게 낮아졌었는데, 미국 실업률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번에 또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돼요. 고용지표가 나쁘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신규 일자리 개수가 적게 나오고 뭐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되면은 네, 제가 또 방송을 할게요. 이것도 그렇고 다음 주에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6월 12일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이거든요. 오후 9시 30분에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이때는 제가 라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한 오후 9시 정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6월 12일 날 오후 9시에 시작해서 이때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미국 CPI를 제 개인적인 기대로는 한 3.3%, 아주 좋으면은 3.2%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약간의 마사지를 좀 해서라도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9월에 금리 인하는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치면은 보통 선반영 되니까 여름쯤에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호필님이랑 그렇게 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호필님은 저도 9월 금리 인하는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선반영돼서 아주 빠르면 6월에도 정고점, 최고점 돌파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호필님은 한 7, 8월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저도 기대하고 있고 한
뭐 9월 되기 전에 최고점은 돌파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불리시하게 보고 있긴 한데 제가 불리시한 얘기하면 자꾸 떨어지니까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빠질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계속 오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4K를 한 번쯤 왔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실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긴 갈 건데 한번 빠졌다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빠지고 가면 더 좋잖아요. 빠졌다 가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어찌됐든 뭐 오른다는 얘기는 좀 조심스럽게 네,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요. 오른다는 얘기를 안 해야 오르더라고요.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3월 고점이 한 73K 정도 되죠. 73,000 얼마인데 73K를 몇 주 내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만 불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0만 불이면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10만 불. 이거 생각만 해도 네,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번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만 불 바로 되지 말고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잘 안 가거든요. 한번 빠졌다가 보통 이렇게 오르거든요. 한번 좀 빠졌다가 10만 불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리시한 뉴스들이 많네요. 네, 톰리라는 분이 비트코인이 연말 15만 달러 목표가 유지. 1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 됩니다. 저도 한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좀 합리적인 선인 것 같고 내년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억까지는 비트코인이 먼저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1억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2억까지. 요때는 그래도 이렇게 잘 갈 것 같거든요. 그 다음은 좀 이렇게 횡보할 것 같아요. 요때는, 네, 오히려 알트코인이 엄청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비트가 잘 갈 것 같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올해는 한 2억 정도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에 이게 고용지표가 나오면 농업을 빼고 네, 고용지표입니다. 이 고용지표가 나오면은 네,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강세 모멘텀이 강화될 거다.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7월에는 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최초에 되는 게 한 9월에 되지 않을까. 뭐 시장에선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는 수준이라서 저는 뭐 전망치를 따로 내놓을 수준이 아니고 9월 달에는 네, 금리 인하가 한 번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기요사키 형님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죠.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거 매수하고 있대요. 이분은 그 원자재도 좋아해서 금, 은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올해 또 꽤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더 매수해야 된다. 많이 늘어났네요. 보통 이분은 비트코인만 그동안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 알트코인도 막 이야기를 하네요. 네. 기요사키 형님은 네, 아직도 이분 연세가 한 80에 가까운 것 같은데 70대에는 확실히 맞고요. 80에 근처일 거예요. 80이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겠지만 연세도 있으신 큰 형님이신데 확실히 꾸준히 공부하고 되게 멋진 형님인 것 같아요. 돈도 많으십니다. 아마 조단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3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35만 달러가 올해입니다. 올해. 와, 이제 우리 형님은 진짜 되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요사키 형님은 6월 달에 10만 달러 보고 계시고요. 12월 올해 말 특정 시점 요 사이 언젠가는 한 35만 달러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35만이면 한 4억이 넘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거의 5억에 가깝네요. 네, 김프가 좀 끼고 하면은 5억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요사키 형님은 올해 5억 간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캐나다는 이미 금리 인하 했습니다. 캐나다는 금리 인하 했고요. 그러니까 ECB가 유럽은행이거든요. 유럽도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오늘 결정인가 봅니다. 유럽도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하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되게 풍부해지잖아요. 비트코인에는 네,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자꾸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M2 통화량인데 M2 통화량이
10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9월에 금리 인하 하는 순간 100조 달러는 그냥 넘어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돈을 막 머니 프린트 하듯이 막 찍어내니까 비트코인이 달러 가격은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 올라가냐, 얼마까지 올라가냐, 그건 몰라도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보다 좋은 자산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비트코인은 정말 제가 죽는 그날까지 비트코인은 보유할 생각입니다. 전량은 아니더라도 한 2개 이상은 계속해서 보유할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센기초 9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인센기초 수업이니까 코인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당연히 제가 수업을 합니다. 코인 투자가 너무 위험하고 어렵죠. 네, 저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면 올해나 내년보다 코인 투자에 기회가 많은 때에는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함께 수익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총 4주 수업으로 돼 있어요. 6월 4일부터 오픈하고요. 네, 이 뒤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 2, 3주차는 녹화 강의예요. 녹화 강의로 수업을 하고 7월 5일이죠. 마지막 4주차 수업은 7월 5일 수업은 실시간 줌으로 합니다. 모든 강의는 2개월간 무제한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1주차 수업은 투자 마인드. 전 투자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실전적으로 코인 현물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1주차에 배우게 됩니다. 2주차부터는 차트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인에 대해서. 코인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읽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수업을 2주차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 선물 투자. 선물 투자는 사실 너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센기초에서 진행하는 코인 선물 투자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뭐 기능을 익히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을 다 할 줄 아시면 실전 선물 투자 관련해서는 선물 투자 심화반을 나중에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기초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선물 투자 심화반을 바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3주차 때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사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는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4주차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러니까 7월 5일 날 저녁 8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비트코인 시황을 알려드리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뭐 가감 없이, 어차피 이거는 뭐 클로즈드 된 강의 수업이니까, 공개된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누르면은 저희 돈이 먼저다 사이트랑 연결이 되거든요. 회원 가입 되게 간단하니까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결제하고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4주 수업인데 10만원이고 2달 동안 무제한 수강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질문을 다 받아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코인 오비방인데 수업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에 연말까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서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함께 공부합니다. 연말까지는 이 코인 오비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리딩방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는 방이고요. 네,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만큼은 제가 뭐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니까 10만 원으로 연말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인 선물 투자 심화반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14일하고 6월 21일 이 두 번은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6월 30일 이날은 오프라인 수업을 합니다. 코인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진짜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제가 하는 것 중에는 처음이에요. 네, 저는 코인 수업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네, 두 번은 줌으로 하고 한 번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생기초 관련된 내용들은 숙지를 하시고 네, 이 심화반이니까 그래도 이거를 자꾸 돌아가면 진도가 안 나가지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심화반인 만큼 생기초 내용을 좀 수강하시고 아니면 뭐 본인이 코인 투자를 뭐 오래 하고 있어서 해외 거래소 사용법이나 이런 게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사용법 정도는 네,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일단 선물 투자가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선물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많잖아요. 올해나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고 불장이 온다고 치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잖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면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선물이 양날검 같은 거죠. 잘 쓰면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잘못 쓰면 깡통을 차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네,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죠. 네, 이렇게 경험을 쌓아야 수익이 바로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조금 경험을 쌓다 보면 조금씩 자산이 네, 우상향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선물 투자가 되게 위험한 거긴 맞는데 저는 선물 투자로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벌었거든요. 제 자산 규모에서 선물로만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3, 4년 동안 꾸준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아주 조금씩 자산을 우상향 시켰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뭐 20배, 지금 롱이나 숏이냐, 뭐 이런 리딩방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고배율 쓰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저배율로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꾸준히 버는 이런 투자를 저는 지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